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리게 되면서 바닥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크게 변동 없이 약세 흐름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2월에 말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요. 네, PC 지표는 과연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지표하고 일정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 주부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중인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물려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이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했었고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제 또 잘 올라왔었던 이유는 워낙에 다른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잘 들어와서였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상당히 잘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충분히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준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약간의 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포트 조정도 필요한 그러한 시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그러한 지표예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이제 어느 정도 평가하는 그런 척도에 있어서 이제 CPI나 PPI보다 이번에 PC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2%대로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또 어느 정도 중요한 척도로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PC 지표가 잘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반등 시도를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느냐에 대한 방향성이 나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고점 부근에서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그런 이제 또 예측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대해서 굳이 뭐 급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시작됐고 목요일 날에 이제 또 이 중요한 일정이 나타나고 기다리고 있는 만큼 PC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맞게만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시장 보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면서 시장 이 PC 지표가 지나가고 연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NFT, STO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고 그 가운데 뭐 조선이라든지 은행주, 증권주들이 좀 그 밑을 따라붙는 그런 형국인데요.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섹터 어떤 거 두 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가상화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개별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4월 달에 반감기가 다가온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반감기가 다가오게 되면 이 반감기에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단가가 뛰어오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대감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만하다라는 부분을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ST고 관련해서 이제 뭐 갤럭시아 S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FSN 이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 자체도 어느 정도 수급 순환에 대한 이러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2차전지나 반도체 종목들에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 있는 물량들이 이제 새롭게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로 순환이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흐름들은 PC 지표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들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의 이 가상화폐나 로봇주들처럼 또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집중하셔야 될 점은 어느 정도 시장의 고점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굵직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PCE 지표가 잘 나오면 다시 한번 주도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반도체나 최근에 좋았었던 이전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잡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약간의 이 PC 지표가 또 이번에 안 좋게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가상화폐나 로봇주들처럼 그동안 잠잠히 있다가 물량이 잘 들어와 있었던 종목들이 또 순식간에 급등이 나와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약간은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 SK 하이닉스나 혹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번 주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따라탄다라고 했을 때는 물릴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노리고 가셔도 좋지만 신규 매수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눌리는 걸 기다리거나 혹은 이제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고점에 있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또 큰 급등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마이크론발 이슈도 하나 있었죠. 마이크론에서 HBM3E를 또 양산을 시작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HBM에 대한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또 계속 달아나야 되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적인 경쟁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마이크론이 양산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또 무언가 이 먹거리들을 좀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인식이 시장에 또 생겨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5일선을 약간은 깨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지수도 조금 더 끌어내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심도 살짝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순환만 잘 이해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오후장 전략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반도체나 혹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이 우리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PC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텐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종목을 준비하거나 혹은 눌리는 구간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일전에 HPSP 같은 이러한 종목은 그냥 이 눌려주면은 이 눌리는 구간에서 살 때 쉽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매매 전략은 반도체 같이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고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HPSP처럼 물량이 잘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눌릴 때 그냥 매수를 하면 다시 시장이 바닥 잡고 올라올 때에는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이제 또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너무 또 가만히 있기엔 좀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로봇 종목들처럼 충분히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물량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이 비트코인 수혜를 받고 그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고점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새롭게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준 종목들이 이러한 이제 그림으로 또 새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충분히 누릴 때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주도주 종목군으로 수익을 충분히 챙겼으니까 새롭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 종목군들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다가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을 잡을 만한 구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주도주로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이제 순환매의 형식을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또 굵직한 일정이 다가오니까 일정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방향성 확인한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게끔 매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골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자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